안녕하세요. 농산유통TV 또 문을 열었습니다. 8월 달 들어서 강서시장 시장 도메인 특집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장 도메인 또 사장님들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운영이나 또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또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거래가 또 원활하게 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궁금증들이 산지 농민은 산지에서는 산지대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같은 도매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도매상인들 입장대로 또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물건을 또 소비해주는 또 판매상인이나 또 식자재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소비처들은 소비처대로 시장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물어왔고요. 그래서 시장 도매인 사장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 사장님들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사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NH청과의 김영철 사장님 오늘 만나 뵙게 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서두가 좀 장황하긴 했는데요. 근데 아마 강서시장 시장 도매인 사장님들 모신다는데 왜 NH청과가 나오지? 저도 시장 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NH청과 하면은 농협청과가 왜 농협은 좀 별도의 그 조직이나 이런 거 아닌가? 우선은 사장님한테 사장님 소개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기 사장님 전용 카메라 보시고요. 한번 좀 인사 좀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시장 도매인 B동 14호에 있는 서울 NH청과 주식회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예. 제 개인 소개도 좀 되나요? 네, 저는 현재 서울 NH청과에 이 업무를 맡게 된 지는 이제 3년, 이제 3년이 됐고 그 전에는 강서 농협에 한 34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고 물론 퇴직 중에 한 6개월 정도는 겸임을 했지만 서울 NH청과 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서 농협의 34년 중에 한 14년 반은 소매유통인 하나로 마트 점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협 생활 중에서도 소매유통을 그래도 반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농산물 유통 쪽에 좀 관심과 일을 좀 많이 했던 그 경험으로 또 지금 과거에는 소매 유통이었고 현재는 농산물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고 요즘은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사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 또 나와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NH청과다 그러면은 여하튼 NH가 농협의 이제 NH잖아요. 근데 일반 시장 도메인과는 그 좀 다른 구조로 사업이 형성되어 있는 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일반적인 이제 시장 도메인 그 사장님들을 이전에 영등포 시장에서 그 재래 도매 영업을 하다가 청과나 채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 규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또 사업을 갖다 하시면서 또 성공 또 해 나가고 일궈 나가시고 하는데 우리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얘기 듣기로는 우리 서울 NH청과 주식회사는 지역 농협 이제 공동 출자한 이제 법인으로 돼 있다는데 그렇게 회사가 설립되고 어떻게 강서시장의 NH청과로 운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NH가 이제 농협이죠. 네. 네. 농협이 사실 저도 34년 전 입사해서도 농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네. 또 은행도 농협 중앙회, 지역 농협 은행에서 서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네. 또 클럽도 중앙회 소속이 있고 네. 지역 뭐 유통 소속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네. 복잡하긴 하지만 네.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농민의 농산물 판매 역할을 한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은 이제 네. 하나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말씀대로 그 농협이라는 조직이 네. 농민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판장도 있고 네. 또 물류센터, 만성 물류센터라는 농협도 있고 뭐 직거래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협, 지역농협의 도시농협은 네.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소매유통 부분과 또 산지농산물을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도중에 이제 고민을 하기를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농협은 여러 가지 채널로 네. 농산물 판매 역할을 하는 중에 네. 좀 더 고민을 한 결과가 네. 시장 도메인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고 네. 사실은 저도 바로 옆에 그 농협이 있으면서도 강서 지역에 있으면서도 네. 시장 도메인의 어떤 역할 이런 장단점도 몰랐습니다. 네. 무엇이 다른지 그냥 말로는 소법인이라는 얘기만 음. 듣던 중이었는데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농산물의 거래 단계를 한 단계를 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유통 개혁 뭐 그때 이제 생겼지만 이 시장 도메인이라는 조직에 이제 들어와서 하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농산물 그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도시농협이 소매 유통하면서 이 시장 도메인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네. 어떤 단계를 더 줄여서 네. 그만큼 소비자에게 저렴한 또는 네. 더 신선하게 할 수 네. 있는 기회 또 산지 농협에도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크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을 네. 갖게 돼서 네. 거기에 이제 모든 분 이제 6개 조합이 6개 조합이. 네, 그 당시에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게 갖게 됐고 특히 음. 또 이게 시장 도메인을 몰랐을 것이지만 네. 현재 이제 서울 NH청가에는 주주가 8분이 계시고 네. 설립 당시에는 이제 6개 농협의 6 이사님이신데 네. 현재 의장님이신 강서농협 조합장이신 한명솔 조합장님이 시장 도메인 개설 당시에 서울시 의원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도메인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시장 도메인이 8개 법인이 신설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하던 중에 좀 더 빨리 한 법인이 또 자리가 있어서 네.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뜻을 도시농협 4군데 또 산지농협 2군데 조합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또 한번 아까 같이 유통 채널을 한 번 더 해보고 이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도시농협의 어떤 역할, 도시농협 역할과 정체성을 한번 키워보고 또 산지농협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는 취지로 네. 해서 그런 지가 이제 4년이 됐고요. 네. 다행히 그 부분이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네. 반응이라든가 또 사업 성장 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제가 아주 물론 이제 저는 좀 이제 이해가 미래 약간 알고 있으니까 한데 아직도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 서울 NH청가가 시장 도메인 사업자의 역할로서 강서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 시장 도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초고 네. 네, 유일무이하죠. 네. 네. 그럼 아까 6개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시농협 4곳이 어디죠? 한번 도시농협 현재 의장조합이신 강서. 서울 강서동협 네. 전임 최초 의장이신 영등포 농협 영등포 농협. 네, 그다음에 관악농협 관악농협. 그다음에
서서울 농협. 아, 서서울 농협. 이렇게 이제 네, 서북부 위주로 네, 돼 오히려 있고요. 그러네요. 네, 서북부 쪽이네요. 아무래도 농산물의 네. 물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서북부 쪽이 네, 네. 집중되고 그 네 가지 조합이 이제 소비조합이고 네. 생산지 소비조합이고. 조합은 네. 충북 충남 신양 신양 농협이 네, 네. 충남. 생산자 충남 신양 네. 그리고 서울 원예 농협이 서울에 있지만 그래도 배라든가 생산자 그렇죠.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 원예하고 신양 농협이 생산지. 네, 이게 산지, 네, 생산지. 산지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가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농협이라는 구조가 중앙 농협이라는 이제 구조가 있고 지역 농협이라는 이제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다 농사 져가지고 농사 짓는 농민들이 조합원이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걸 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사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소비에 더 이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 중심의 이제 농협이 이제 발달이 되고 뭐 금융도 이제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협 조합원들이 그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서울시장 이제 강서시장의 이제 시장 도메인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농협 지역 농협 조합원들을 살리고 조합을 살리고 또 서울 농협에 있는 지역 농협의 또 이제 조합들을 또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이거 진짜 누가 아이디어 내셨는지 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들 그렇게 내신 것 같아요. 전재 의장님이 이제 네. 첫 아이디어였죠.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우리가 이 도매시장이 전국에도 또 각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성공적으로 되면은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도매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NH청과 서울 NH청과 같은 또 모델들이 가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장님 아까 뭐 잠깐 이제 소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러면 NH청과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 상품 공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역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산지에서 올라오는 상품들을 이제 사입을 해주고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개 이제 원예 농협하고 이제 신양 농협하고를 이제 주로 사입을 해주고 그 이외에도 또 사입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네.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네. 하겠죠. 네. 시장 도메인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군데에다가는 이제 주 공급원이 이제 되겠지만은 또한 다른 또 중소상인들이나 마트들이 와서 또 물건을 당연히 또 이제 물건을 네. 사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그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연 매출 현재는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4년 만에. 네, 와. 그 주주 조합이 아까 네. 4개 조합이 네, 이제 네. 하고 있지만 이제 네. 주주 조합도 100% 한다고 해서도 사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네. 주주 조합 외에도 그 인근 네. 그 서울 조합이라든가 인천 네. 그다음에 경기 쪽에 있는 농협에서 네, 네. 서울 NH청과의 취지에 부합하고 네, 지분 동협은 아닌데 네네 네, 이제는 이제 주주회 어찌 보면은 주주회인데 이제 같은 농협끼리니까 그래도 고객사는 고객사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도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주주 조합은 주주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사업을 이용한다 하지만 네. 주주 외 조합은 뭐 어떤 이념적으로는 맞다고 쳐도 거래에 어떤 경쟁력이 없다면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다행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거래처는 그래도 꾸준히 네. 늘어나고 있고 네. 더불어서 개인 마트도 물론 거래를 네, 일부 네.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네. 역시 시장 도메인이 경쟁력이 있구나 네. 그런 부분 네. 그런 면에서 좀
네. 역시 맞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중소마트 뭐 상인분들이나 또 식자재를 취급하시는 소비처 그 사장님들이나가 강서시장을 와서 물건을 해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신뢰라는 부분들. 뭐 다른데 도매시장이나 이런데 안 그러면은 산지를 직접 다니면서 물건을 수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장에 오는 이유는 시장 물건에 대한 이제 신뢰. 그런데 또 하나의 신뢰 포장을 지금 NH라는 신뢰 포장이 또 이제 있고 그리고 NH 첨가가 또 주 공급이 되는 우리 이제 주주조합원들한테 가니까 이 물건은 그 내용만 좀 알면은 이건 진짜 믿을 만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 중소마트나 이런 데에서 내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물건을 띄어가는데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이 된 상품 경쟁력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결일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역시 그 사업이라는 거는 네.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뭐 믿고 신뢰. 맡기거나 또 네. 믿고 거래하는 부분에서 네. 물론 실수는 당연히 나오죠. 네. 또 처음에 하면 실수가 많은데 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사업이 네.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그래서 그 NH청가가 물론 이제 4년 되는데 3년 동안은 이제 영등포 농협 이정택 조합장님이 의장이시면서 어떤 기반을 잡히시는 부분을 해주셨고 네. 현재 2대 의장이신 한명철 이제 의장님은 네. 이제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농업. 도시농협 네. 그리고 도시 우리 주주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방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로컬 푸드와 연계되는 부분 이게 로컬 푸드가 그냥 로컬 푸드지만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도 되고 더불어 또 친환경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NH 첨가가 물론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떤 도시농협의 어떤 소비자 판매 역할뿐만 아니라 농업의 네. 방향 부분에서도 어떤 동료 지원 장려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해 주는 부분이 네. 로컬 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해서 판매를 좀 더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도 고민하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지에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제 솔직한 심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NH 첨가를 강서시장에서 보고 그리고 NH 첨가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는 걸 좀 알고 난 다음에 그 서울 지역 농협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알만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아니 서울 지역 농협은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돈 장사만 돈 장사하는 데야. 뭐 은행 그렇죠. 뭐 농협 그렇다고 농협 뭐 은행 가가지고 뭐가 뭐 금리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누가 농사 짓는 사람이 조합원도 아니고 아니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 포천에서 농원을 하시는데 내내 이제 포천에 이제 그 지역 그 가산 농협의 이제 조합원이시거든요. 평생을 농사 지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하더라도 다 농사 짓는 분들이 주유소도 하시고 어디 뭐 농협 은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주유소 가야 돼. 이거 다 우리 주유소야. 야 우리 은행 가야 돼. 우리 하나로마트 가야 돼. 아니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는데 서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서울 NH 첨가의 어떤 이런 사업 모델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어찌 보면은 점점 지역의 지방에 있는 어려운 어찌 보면은 제가도 이렇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 있는 농협들 어려움 겪는 데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많죠.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눈총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농협이 어떤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네. 특혜를 본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1,300억 정도를 이제 산지 농협에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있지만 이제 야.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런 네. 방법을 쓰겠지만 네네. 이제 좀 더 저런 자금 지원보다는 네. 실질적인 그 농민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해자해서 사실은 강서농협도 뭐 항공 방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벼농사 짓는데 네. 헬기로 농약을 이렇게 뿌려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죠. 서울 그리고 그 벼 네. 추곡 수매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농협의 역할은 하죠. 뭐 그렇죠. 송파도 있고 네, 네. 아직 그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이 12개지만 아직도 농사짓는 농민들은 있고 네. 출하도 하고 하는데 네. 좀 더 인식의 전환이 어떤 그 벼 이런 작물 말고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네. 어떤 특화된 작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네. 이제 도시 농업을 또 네. 활성화하는 부분을 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NH 청과도 뭐 판매지만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고 네. 있는 부분이죠. 강서시장 시장 도메인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정도 이제 또 역사가 이제 돼가고 많은 이제 유통 단계를 한 단계를 또 줄여가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서울 지역 농협이 시장 도메인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진작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결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그 사업적인 형태가 협동조합끼리 어디 지역별로 끼리가 아니라 그거를 또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묶는 게 바로 서울 NH청과의 모습이지 않나 예.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네. 산지와 더불어 또 같은 또 네. 그게 또 하나의 큰 협동조 그게 어찌 보면은 중앙농협의 이제 역할이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긋난 부분들이 많았다. 어찌 보면은 산지에서는 조합원들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 잘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전부 다 금융사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마트를 하나씩 점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또 이해가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중소마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뭐 식자재 또 하시는 또 사장님들이 강서시장 가서 NH청과 딱 보면은 여기 신뢰가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분들 반응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또 사장님 운영해 보시면은요. 저희의 1차 고객은 네. 이제 하나로마트가 그렇죠. 되고 네. 2차가 이제 소비자가 되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딱 한마디로 네. 뭐 거래처가 늘어난다고 네. 하면 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매 시장에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을 네.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 막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사장님의 막내니까 좀 더 새로운 거를 개발해봐라. 그게 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금 말씀에서 이제 고객의 반응을 물어보셨길래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소포장 사업이라는 것이 도매 네. 시장이 박스에서 박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1차 소비자인 그 소매 마트가 요즘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소포장 부분을 저희가 집중화해서 준다면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격 경쟁이 되고 네. 또 소매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작업 시간도 줄고 네. 그런 것이 그게 바로 고객들의 반응이 네. 그런 소포장을 네. 좀 해서 저희가 좀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좀 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지사장님하고 시장의 전체 네. 어떤 소포장 단지를 좀 시설화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소매점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도움을 받고 해서 도매 시장도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네, 변화가 네.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네. 또 특히 그런 반응 어떤 반응도 네. 네. 있고 요청도 있고 네. 그럼 또 요청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그냥 도매 시장에서 분산 기능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NH 청과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개별적인 시장 도메인 사장님들의 어떤 실행하고 하는 어떤 그 힘보다 이건 NH 청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사업 얘기 막 듣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사장님 한번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아까 잠깐 소개 말씀 주신 대로 농협 하나로마트 1세대세요. 네. 어찌 보면은 하나로마트 하면 이제 일반 분들 물론 그 동네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뭐 크게는 우리 뭐 양재동 하나로 클럽 뭐 어디 그 창동의 하나로 클럽 뭐 저희 기흥에 또 이제 뭐 그런 큰 클럽이 있고 그건 이제 중앙농협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로 마트라고 돼 있는 데는 다 그 지역 농협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마치 지금 다른 뭐 어떤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와 같은 마트지만은 또 이게 협동조합도 이제 마트다 보니까 또 별도로 또 분리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사장님. 한번 좀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협의회 회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조금만 좀 더 구체 1세대라는 부분과 협의회 회장까지. 네. 그렇죠. 1세대. 물론 이제 저보다 선배 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농협이 옛날에 생활부채라고 해서 고무신 지역에서 이런 팔던 부분이 이제 생활물자로 해서 지방에 공산품을 보급하는 걸로 시작한 것이 연세점으로 시작했다가 제대로 소매 유통이다고 한 것은 농협 슈퍼마켓, 그다음에 명칭이 하나로 마트로 바뀔 때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로 마트라는 명칭으로 됐고 그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물류도 사실은 뭐 생활물자라는 단순하게 됐고 제가 마트도 처음 하게 된 것이야 89년이지만 그 당시 이제 본점 강서농협 본점 청사를 치면서 300평 매장이 이제 되는데 그 300평 매장이 지금 보면은 그냥 웬만한 중소형 매장도 다 되는 매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한민국 최대 규모 소매점 그러니까 클럽 말고 그 정도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규모였죠. 그래서 그 당시 어려웠다는 것, 바로 1세대라는 것이 그런 유사한 그 지역의 지방에 지방은 이제 500평, 600평도 있고 하지만 그 1세대들이 힘들었던 것은 어떤 금융처럼 시스템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방법, 진열, 지도서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 그냥 물건만 진열해 놓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고 마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일궈 나가는 것이 1세대였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도 그때 그 협의회라는 것이 대형점들 뭐 30개 농협이 시작돼서 점장들이 이제 점장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협의회가 어떤 친목 단체에 떠나서 정보를 교류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우수 사례라든가 뭐 이런 또 방법 어떤 면에서는 중앙회의 어떤 그 이제 공동구매 부분에 그 어떤 사업의 물량을 공동구매할 때 이게 하나 그 일반 개인 유통들 뭐 롯데 이런 유통들은 본부 집중화가 돼서 물건 발주가 되는데 그 농협들은 각 그 독립 법인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주문이나 이런 부분도 각자거든요. 그걸 합치기가 어려운데 그런 협의체에서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또 그러니까는 그런 뭐 30개 농협 협의회 그 위원들이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꽤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로 유통이나 클럽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 농협 중앙회장님이 지역 농협의 그 작은 점장들 모임은 이렇게 전폭적으로 공동구매하는데 클럽이나 이런 유통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 협의회 회장들
네. 각 지역 회장, 그래서 음. 지역별로도 회장이 있고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여서 현재까지도 이제 체계화되고 네. 또 아까 말씀대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네. 저 일본도 뭐 사비로 가서 이제 어. 또 사진도 찍어오고 네. 매뉴얼 얻어서 번역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이 그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그 점장 협의회에서 네, 네. 이제 좀 오픈하는 점포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네. 컨설팅을 해주고 네. 또 저희 강서농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도 점포가 돼서 어떤 매장 저 인테리어라든가 네. 뭐 운영 방법 그래서 어떤 그 뭐야 견학지가 돼서 네, 뭐 네. 견학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연수원이 또 생겼을 때 뭐 사례 발표 강의까지는 아니지 뭐 사례 발표하고 해서 강사 역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컨설턴트 모임도 지금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협의회들이 결국은 굉장히 그 윤활유 역할을 해서 네. 그래서 NH란 이런 것처럼 어떤 틀에 박힌 시스템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우리가 개인 모임 같지만 또 협의회, 뭐 점장 협의회, 또 컨설턴트 협의회 이런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네. 지도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1세대들이 일궈냈던 네. 뭐 그런 거서 이제 보람을 갖고 아. 자부심을 갖고 지금은 이제 잘 돼 있죠. 제가 잠깐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요. 어찌 보면은 협동조합이라는 그 지난 세월에 그 여러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시는 부분들도 다 그 협동조합이라는 네. 그 모양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NH청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공익적이고 이게 그러면서 또 협동 이 어떠한 서로의 어떤 상생 구조를 위한 자기 희생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자기 희생보다는 그것도 희생이죠.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는 어떤 공존의 또 이제 공생에 대한 네.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어떤 전체를 네 보고. 전체를 네. 보시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기라성 같은 이제 다른 사장님들의 어떤 성공담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각자의 어떤 성공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냥 요즘 사람들이 갖는 어떤 생각 그리고 좀 잘못된 해석으로 갖는 게 욕심이 많아야 성공을 해.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벌면은 쓰지 말아야 돼. 이건 어찌 보면 이거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이 그냥 주워들인 풍문인데 제가 만난 성공한 사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사장님 만나니까 역시 이게 협동조합 뭔가가 이렇게 유니온되고 공생 그 위에서 그런 어떤 그런 로케이션 절차도 모든 부분들 다른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사장님한테는 봉사 어떤 사장님들한테는 보면은 뭐 감사 그런 부분들이 성공의 비결이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뼛속까지 예, 그 농협 직원들이 네. 뭐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화가 네. 협동조합의 협동 네, 이 네. 문화가 된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사업이 우리 주주회 조합도 네. 어떤 NH의 어떤 이념과 가치로 이렇게 네.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건 제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한 거고 어떤 면에서 니네가 힘들겠지만 또 아. 니네가 마음에 안 맞아 좀 약하지만 협동조합의 원리로 도와준다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게 협동조합 네. 어떤 그 유명한 책에서도 그 기버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장님. 주는 게 내 사업에 성공하는 거다라는 게 딱 우리 서울 NH 청과의 그 모토가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도 살고. 사장님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NH 청과가 농협이 네. 비영리 공익법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수익은 내지만 네. 어떤 조직이 계속 굴러가서 수익을 내요. 하지만 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고 네. 결국은 그 투자자를 받은 네. NH청과도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면 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네. 어떤 물론 수익 창출과 사업 번창은 당연하지만 네.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그걸 또 찾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저의 뒷조사했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기사, 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잉파워, 뭐 소매유통, 경매는 이제 매력 없어요 하면서 이제 농민조합 지분이 참여한 시장 도메인 서울 NH청과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 여기가 지금 뒷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네네, 저희. 우리 지금 그 강서시장 그 시장 네.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뒤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네, 강서농협에서 34년 이제 근무하시면서 14년간 이제 하나로마트 점장 맡으시면서 소매 유통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경험으로 몸소 이제 하셨고, 그리고 경매제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딱 그냥 한획적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유통에 있어서 한 단계 줄어들면은 그 자체로 갖는 그 이득이 엄청난 얼마나 경쟁력이. 큰가, 엄청난 경쟁력인 네.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그 자체가 이제 또 바잉 파워가 네.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시장 도메인이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다. 요 말씀 뭐 기사 내용이 있는데 한번 요 말씀 좀. 글쎄요, 저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했는데 그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가 네. 잘못됐냐, 뭐 가격이 뭐 노출이 안 그렇죠. 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글쎄요, 그 옛날 얘기고 요즘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는 다 갖고 있을 정도 그리고 네. 정보도 모두가 공유가 되는데 전산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저런 깜깜이 한다는 자체가 더 힘들 거예요. 과거에는 찾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 숨기는 게 더 힘들 거라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사장님.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우리 시장 도메인 지금 사장님 이제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집으로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산지 농민이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물건을 똑같이 어찌 보면은 시장 도메인한테 낸 물건하고 그 농민한테 농산물은 자기 자식과도 같다고 그러는데 네. 또 다른 또 경매나 다른 쪽으로 출한 농산물하고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같은데 이게 판매가 되는 가격, 유통이 되는 구조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감춰질 수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어찌 보면은 산지 농민들이 아니 나는 저렇게 물건을 내질 않았는데 왜 저렇게 팔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장려되고 우리 이제 시장 도메인 또 이제 사장하시는 그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더 많이 이제 발전되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또 요즘에 이제 발전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딜리버리 신속 배달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음식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미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데도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통 환경에 대한 급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사장님께도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어떤 좀 대비책이나 또 계획이 있으신지 또 실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으신지.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게 코로나 덕분에 더 빨리 그런 계기가 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아파트 앞에도 네. 뭐 웬만한 집에는 다 그 새벽에 네, 택배가 네. 와 있는데 네. 과거에는 공산품만 있었던 것이 이제 농산물이 그 네. 자리를 자리 잡고 있을 때 네. 그러면 당연히 도매 시장의 사업 규모는 줄어들겠구나 했더니 역시 도매 시장이 물량이 좀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직접 되고 있고 또는 네. 식생활 문화도 네. 이제는 간편 조리식이라든가 뭐 그래서
다 소스화가 네. 된다든가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도매 시장이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네.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변화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글로벌화도 되지만 네. 기업화에서 네. 이런 지장 도메인의 한 법인 또는 중매인 한 사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협동조합 논리로 네. 뭐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시장 도메인들의 각자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 또는 의지를 합쳐서 네. 뭐 소포장을 한다든가 네. 또는 어떤 온라인화 한다든 이런 네. 부분 일단은 강점은 있거든요. 네.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물류 시설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어떤 시스템만 좀 네. 하는데 거기에 같이 맘만 맞으면 안 될 게 없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제 우리 그 강서 지사장님이 노 지사장님 머릿속에는 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요즘 이거.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우리 시장 도메인이나 네. 이 중개인 사장님들은 지금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 지사장님 머릿속에 네. 그게 돛담배 등 어떤 큰 배 그 꼭대기 선장이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네. 저기서 폭풍이 날아오는지. 네. 그러면 우리는 방향만 잡아주면 노를 잘 저으면 되는데 네. 그 방향 잡아준 대로 노만 잘 저으면. 근데 노도 네. 혼자 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여럿이 그렇죠. 같이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네. 지금이 그 폭풍이 몰아올려 있고 우리가 갈 방향을 우리 지사장님이 정해주시는 네. 제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그분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노만 지면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오고 네. 그래서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저는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냥 그 고민도 그 갑자기 그 되지도 않는 거라도 저희도 많이 시도를 해요. 네. 인터넷도 해보고 네, 네. 소포장에서도 뭐 진열도 해보고 소매 사업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될 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기반을 갖춰야 되는 것이 문제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죠. 아까 로컬도 시장 그 강서 시장의 그 친환경 센터에 네. 마침 점포가 하나 빈 게 있어서 네. 로컬 푸드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여름이라 아. 다음으로 좀 미뤄보고 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좀 갖고 또 거기 소매 로컬 푸드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온라인 부분도 이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뭔가 시스템만 갖춰지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협업으로 네, 네. 해서 조인만 하면 뭐 금방 작품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사장님이 이거 하자 뭐 하라 하면은 무조건 네 하고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온라인 거래 뭐 신속 배달 또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 라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혹은 이제 IT 기업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그 DB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들이잖아요, 사장님.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산출물을 따라가면 또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게 강서시장 뭐 지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싶은 게 이걸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이러한 바잉 파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서로가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전애들이 내놓은 딜리버리 서비스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떠한 모델이 있을 때 그 선점을해서 독과점을 뺏긴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가 세상에 없던 온라인 거래가 우리가 대기업들이 만들어내 생겨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혹은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미 이전에. 그런데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해놓고 그림 다 그렸더니 더 빠른 놈이 와가지고 채가면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상인들이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전자보다 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온라인 뭐 빠른 배송 이거 이미 많은 논의도 됐었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도. 근데 그게 최근 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쏙 가지고 가고. 자본. 네. 자본에 거대 의해서. 자본.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이제 상인분들이나 시장 도메인 사장님들이 거래하는 대기업들 가가지고 미팅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막 다 주는 거야. 아니 새벽 배송이 우리는 이미 몇십 년 전서부터 새벽에 일을 해왔던 그렇죠. 사장님들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맨날 논쟁거리가 뭐였었냐면은요. 야 이거 새벽 배송하려고 다들 직원들이 새벽 배송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 직원들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새벽 시장 나가봐. 그 상인들도 다 하고 있어. 왜 안 된다고 그래. 그 사람들 몇몇 노하우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새벽에 일 어떻게 하는지 배워봐. 거기에 자본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디어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새벽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NH정부가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어찌 보면 보석과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장님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네. 협동조합 정신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네. 왜냐면 있는 사람들 또 네. 자본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어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자금을 많이 네. 풀어도 한번 저소득 뭐 재난지원금 가도 한번 흘러가면 그 돈은 다시 대기업에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자본주의의 어떤 실패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여기서 가장 큰 우리 지구상에 네. 대안이 뭐냐 했을 때 협동조합 논리가 나왔거든요. 협동조합 논리. 근데 네. 네. 과연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가 네. 그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분배가 어떤 경영일까 경제에서 네. 협동조합 논리가 맞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시장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 네. 지금 아까 얘기대로 제가 혼자는 할 수 없고 네. 또 자본도 필요하고 네. 규모화가 할 때는 네. 협동조합화 그러니까 같은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서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네. 농민이든 네. 또 상업 뭐 다 하지만 네. 소비자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시장 도메인이든 네. 어떤 중도메인이든 이렇게 협동조합화를 해서 네.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각자로서는 그 사업이 쉽지는 않고 네. 협동조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타게 하면 법인 뭐 설립만 해놓으면 자금이야 뭐 당연히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익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어떤 경영은 지금 체계가 돼 있거든요. 네. 공동 계산, 공동 분배, 뭐 네.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또 협동조합 회계도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은 사업이 결국 그러다 보면은 결론 그 목적은 협동조합의 그 사업이 커지는 것보다는 네. 조합원들의 사업이 커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사업이 커지고 네. 그러면 그 소비자 네. 또 농민들까지도 사업이 같이 커지면서 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에 네. 맞출 수 있는 어떤 네. 자본적인 어려운 부분을 이 협동조합으로 그 정신으로 네. 한번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아이디어라든가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그 협동조합 법 이게 협동조합만 그래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만 협동조합이 농협이나 이런데 그 법이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회사 법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있지만 네. 그 법을 잘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자본적인 어려운 부분의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네. 그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뜻만 맞으면 그렇게 됐다. 네, 사장님 뭔가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꿈만 가져도 꿈만 가져도 정말 뻥 뚫리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그렇다고 이걸 소문을 안 낼 수도 없고 소문을 내자니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유튜브 자체가 아주 소문이 나는 건데 물론 그러더라도 이거는 10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귀한 또 이렇게 얘기 또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야속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사장님. 우리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NH청과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네, 그냥 이러한 구조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 한번 NH청과 서울 NH청과 홍보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또 좀 이렇게 그 근시적으로 또 사업 구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당장 또 하실 수 있는 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카메라 보시고. 사실은 네. 은근히 네. 이제 한 50분 정도 하면서 네. NH청 홍보를 중간중간에 잘 넣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처음 설립 취지가 네. 어떤 뭐 그 도시농협의 역할, 네. 뭐 그리고 산지농협을 위해서 뭐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넣고 네. 비영리 공익법이 이루어서 네. 또 공익 역할을 하고 또 도시농협의 도시농업이라든가 또 친환경 로컬 푸드를 하면서 또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이제 고민하고 네.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그 고민을 하면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에 마친 또 사업의 어떤 업그레이드하고 변화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은 현재 안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어떤 공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이 공익적인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그걸로서 사업 비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해주실까? 아까 얘기대로 신뢰가 좀 올라가서 네, 네.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의 역할이 그래도 이 시장 도매인 막내로 왔을 때 그런 부분 많이 배우면서 네. 또 공익적인 거에 좀 더 하면 네. 또 많이 응원이 있지 않을까 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양한 품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또 효자 품목이 또 있죠. 효자요. 네, 서울 NH청과에서. 그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시금 열무 얼갈이라는 네. 상품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롯데마트에 한다든가 할 때 신상품이 네. 나왔습니다면 그게 뭐냐면 포장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산물은 과일 채소가 똑같지만 네. 포장지 포장 규격 이게 바뀌면 신상품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소포장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제 소포장 거기에 이제 로컬 푸드는 네. 얼굴 있는 상품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얼굴 있는 또 상품 신상품이죠.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갈 길이고 효자 상품이고 그래서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얼굴 있는 상품 그게 또 얼굴 있는 상품이 또 신뢰가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의 주력 가야 될 상품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초입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농협 NH 청과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갖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경영에서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그대로 또 이제 뭐 이어 나가시고 또 전수를 또 이제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사장님, 그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산지에 혹은 이제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서 또 정부나 또 이제 혹은 이제 우리 서울시 공사나 이런 데에다 좀 건의하고 싶으신 조금은 거시적인 이런 부분들 우리 NH청과 또 대표 입장에서 한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할 얘기 많죠.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게 많거든요. 농민을 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그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그렇고 네. 아쉬운 점은 많아요. 또 해줄 수 있는 게 많았고, 네. 근데 세세히 들어가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것, 즉 뭐냐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아.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시장 도매인들이 농안법 개정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농안법 개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 도매인들이 주 거래하는 그 1차 소비자들이 네. 이제 뭐 중소마트가 대부분인데 그분들한테는 원스톱 쇼핑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지요. 네. 당연히 그 대한민국 모든 시장 도매법인이 가락시장 아니면 안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죠. 뭐 네. 나물류라든가 해서 네,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사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오면은 현재 농업법상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걸 현실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네, 네. 강서 시장에도 시장 도매인이 현재 60개 법인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많은 청과 야채를 전품목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죠. 당연하면 네, 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취급 품목의 20% 이상은 넘지 않는다면 네. 뭐 옆에 뭐 경매동에서 사온다든가 또 서로 주고 받거나 네, 네. 이런 좀 유연하게 네. 좀 풀어줘야 되는데 모든 네.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그렇죠. 버리면 네. 어렵지 않거든요. 네, 네. 20% 한도에서만 해라. 그런 것들을 그게 뭐 큰 건의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죄인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또 그게 출발이 뭐냐면 현실의 농산물 유통 진짜 농업 정책을 하신다면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씩만 바꿔준다면 네. 아마 큰 것은 자동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나무를 크게 뭐 지을 게 아니라 매일 순따기 정도 조금 해주는 것이 네. 그 나무가 건강히 잘 크는 그렇죠. 건데 네, 그 네. 큰 걸 뽑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 힘든 거 한두 개만 해줘도 제대로 된 현실화된 그런 유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발 현실화된 제도로 좀 바꿔주십사. 죄인 만들지 마시고.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렇게 NH청과처럼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개인 사업으로 혹은 그냥 이 몇 분의 대주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그 자체가 계속 양성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알고 있죠. 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제가 네. NH청과의 이제 집행 임원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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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주주조합이신 그 네. 의장이신 한명철 조합장님 네, 네, 감사드리고 네, 카메라 보시고 또 영등포농협 이정택 조합장님 네, 초기 의장님으로 또 네. 키워주시고 감사하고 네. 서서울의 조원민 조합장님은 네, 지금 최고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 서울원의 또 관악농협, 관악농협, 네, 네, 그리고 네, 신양농협 네. 우리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네. 또 새롭게 네. 또 출제해주신 네. 부천 원예 농협, 그리고 저 예산 그 원예 네, 능금농협, 네. 예산 네. 능금농협 조합장님들도 많이 서울 NH청과를 또 주주로서 네, 많이 네. 키워주시는데 감사 인사를 또 이 또 멋진 프로에서 한번 감사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 공동 출자해주신 이제 법인 그 대표님들이나 조합원 분들, 우리 서울 이제 NH청과에 초석이 되고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반석이 돼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서울 NH청과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NH청과의 김영철 대표님과 함께 조금은 특별한 또 시장 도매인 사장님을 또 이제 뵙고 또 사업의 형태 또 사업의 어떤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다 서울 NH청과를 롤모델로 해서 그러한 사업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의 어떤 특허가 돼서 뭐 서울 NH청과 아니면 이 일을 못해 이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도 한번 이러한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형태가 될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